경영을 선택한 이유, 정상의 사업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가 빛의 경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가로서의 역량이 필수적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경영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영학은 기업이나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람, 자본, 기술 등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하며 통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학교, 병원, 비영리 기관, 정부 조직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입니다. 또한 경영학은 경제학, 심리학, IT, 데이터, 과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경영학의 중요한 이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전체 경제가 활력을 얻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또한 현대 기업은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 인공지능 도입, BSG 등 점점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이러한 문제를 자료 분석, 전략 수립,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폭넓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경영학에서 배우는 내용, 경영학과에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분야를 학습합니다. 인사관리, 마케팅, 재무, 생산, 전략, 경영 이와 같은 분야를 배우면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통찰과 실무적 감각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어디에 쓰이는가? 경영학은 기업의 인사, 마케팅, 재무, 운영 등 조직의 핵심 기능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창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시장 분석, 자금 계획, 경쟁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학과의 장점, 경영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사, 마케팅, 재무,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에서도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협업과 리더십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을 고르게 길러줍니다. 경영학과를 배우면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경영학과를 전공하면 진로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기업에서는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 회계, 영업, 전략, 기획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도 경영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처럼 기업이 아닌 조직에서도 경영학적 사고와 운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출 기회가 많습니다. 경영학은 사업에 꼭 필요한 학문이다. 경영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사업은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장 분석, 고객 관리, 자금 계획, 조직 운영, 전략 소집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경영학은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국 경영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미래의 사업가와 리더가 갖추어야 할 토대를 마련해주는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능력이 앞으로 제 사업가로서의 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배운 지식을 실제 사업과 창업에 적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서미스쿨에 재학 중인 김노아입니다. 레포트에서는 저의 꿈과 비전,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전공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직업이라는 선택을 넘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언약과 달란트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성을 나의 전공 분야 레포트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삶의 기준이 되는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언약은 영적 질병 시대 속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상처, 공허함, 우울과 같은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직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또는 저의 달란트를 활용한 마케팅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러란 판매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또는 개인의 형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가격을 설정하며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고객을 관리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케팅 디자이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스터, 배너, 영상, 로고 등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저의 성향과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의 달란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활동을 통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색을 활용해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뛰어난 절대 음감을 바탕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기며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러한 달란트를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취미로만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셀러와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제가 생각한 전공 방향은 유통물류학과 또는 경영학과입니다. 유통물류학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류 시스템, 구조, 재고 관리, 공급망 관리 등 사회와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다룹니다. 특히 온라인 셀러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행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학습하게 됩니다. 경영학을 통해 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기를 수 있으며 사람과 조직을 함께 살리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차 영적 의사로서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영학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에서 지식적인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저의 비전과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의 학업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과 달란트를 잊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전공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레포트에 담긴 저의 꿈과 계획이 단순한 목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전공 분야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서미스쿨 중등과정 김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빵과 쿠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 왔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오븐으로 여러 종류의 쿠키를 만들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끼던 기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제빵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제빵 전공 분야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제과 제빵 전공이 어떤 분야인지 살펴보고 제과 제빵사가 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인턴십의 방향과 준비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제과 제빵 관련 학과 상세 소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과 제빵과 관련된 다양한 대학과 학과가 있습니다. 각 학교는 교육 방식과 진로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대학교는 호텔, 관광, 외식 분야의 강점을 가진 4년제 대학입니다. 외식 및 식품 관련 학과를 통해 제과 제빵과 연계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제과 제빵 기술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 전반에 대한 이론 수업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실을 활용한 실습 수업과 외식 경영,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관광, 예식 분야에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제과 제빵 실습과 함께 호텔과 외식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장 실습과 산학 청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는 실습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제과 제빵 기초 실습과 조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 교육을 통해 식품 관련 직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전문대학 중 한림성심대학교는 실습 비율이 매우 높은 학과입니다. 반죽부터 데코레이션까지 제과 제빵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관광대학교 호텔 제과 제빵과는 호텔과 관광산업이 특화된 학과입니다. 호텔 베이커리의 환경을 반영한 실습 수업과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제과 제빵 전공 분야 소개입니다. 제과 제빵 전공은 빵, 케이크, 그리고 쿠키와 디저트 등을 만드는 기술과 이론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재료의 특성과 발효 원리, 굽기 기술을 배우며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도 함께 익히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 감각과 메뉴 개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습 중심 전공입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과 창업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공입니다. 인턴십 방향과 목표입니다. 저는 제과 제빵사가 되기 위해 동네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 카페 등 다양한 현장을 인턴십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제과 작업부터 고급 디저트 제과 과정까지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장 경험을 통해 협동심과 책임감,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인턴십 준비 방법입니다. 인턴십 준비를 하기 위해 학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방과 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제과 제빵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만든 빵을 기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관련 대학 참여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과 제빵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전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히 연습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만의 빵집을 열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제과 제빵사가 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사람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시대를 살리는 로봇공학자입니다. 로봇공학자란 크고 작은 부품들과 장치들을 연구 및 개발하고 로봇으로 조립하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저는 머지않아 AI 시대가 곧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작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로봇공학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학을 원하는 대학. 제가 로봇공학자라는 꿈을 꾸면서 입학하기를 소망하는 대학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와 포항공과대학입니다. 두 번째, 입학 이유.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가려던 대학은 MIT 공대였지만 저의 수준과는 멀다는 것을 알고 한국 최고의 과학대학인 카이스트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으로서 많은 사업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최고의 연구시설과 뛰어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 입학을 원하는 이유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공학 중심으로 하는 수업과 전문 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사를 원하는 회사. 제가 바라는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두 곳입니다. 네 번째, 입사 이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사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보랩이 만든 회사이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휴보를 만든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 구조 로봇인 DRC 휴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봇인 휴보2,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옮긴 FX2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에 대하여 세계 최고이자 아틀란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만든 로봇은 먼저 강한 힘과 유연성을 가진 아틀라스 또한 빠른 움직임과 빠른 대응력을 갖춘 스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로봇공학자라는 이 꿈은 부업입니다. 저의 주업은 영적 질병시대 속에 치유의 답을 가진 전문인 제자입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하지만 답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의 문제를 알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10주인으로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영적 질병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랩넌트 TCK, NCK, CCK를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 현장 미래의 300%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복음과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 1학년 임세리 랩런트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전공 분야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원인 모를 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힘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HW에 따르면은 전 세계 10세에서 19세 청소년 중 약 7명 중 1명, 14.3%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이 연령대 질환 부담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불안, 행동장애 등은 청소년기 주요 질환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만족도, 그리고 학업, 직업 기회, 그리고 사회적 적응까지 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의 통계와 임상 자료를 통해 청소년 건강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치료 접근과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최근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5년 10월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4 부속 지표집을 공개하였고 이 자료 안에는 청소년층의 건강상태, 이용현황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가정, 지역 등에서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조기 발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의 심각성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0살에서 19살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에 따르면 우울증 경험률은 약 28.15%, 자살 생각 경험률은 13.15%, 자살 시도 경험률은 3.4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떤 연구에도 최근 12개월 동안 우울, 무기력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약 13.6%에 달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자신의 약점, 낙인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전문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전문 기관을 찾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요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든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겠구나, 아니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타인의 정신건강을 돕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제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전공이나 꿈이 있진 않지만 중학생이 돼서 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슨 분야, 과목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빨리 이해를 하는 편이고 암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집중을 잘 못하고 딴짓을 많이 해서 학업에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달란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필요한 전공이나 학문이 뭘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많이 있진 않지만 미래에는 꼭 필요한 분야라는 AI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배우는 것이 왜 미래 직업에서 중요한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정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 소개. AI와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앱, 게임, 웹사이트 등 대부분은 모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영역입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의사결정, 창의성, 자율성을 컴퓨터와 기계가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AI는 도구로서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활용됩니다. 또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 결정을 수행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나의 관심 부족에도 배워야 하는 이유. 저는 AI나 소프트웨어에 흥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AI, 소프트웨어 이해는 미래 사회에서 필수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달란트와 AI, 소프트웨어의 연결. 저는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정리하는 일을 싫어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부족한 편이지만 이런 약점 속에도 AI 소프트웨어 분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중력이 짧다는 것은 한 가지 작업만을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해보는 성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기존 문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AI 분야에서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혼자 탐구하고 스스로 코드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집중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혼자 탐색하며 기본기를 쌓는 능력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저는 AI와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기술 분야가 아니라 미래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달란트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집중 못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분야를 내 전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달란트를 찾고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스미스쿨 중학교 1학년 윤요셉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저의 달란트와 전공 번역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블록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거나 방 안에서 작은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블록을 조립하면서 제 아이디어가 실제 모형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성취감과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가의 꿈을 꾸게 되었고, 건축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건축학과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건축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건물을 설계하면 되는 일 같지만 설계는 구조, 재료,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설계뿐 아니라 구조학, 재료학, 환경 관련 과목 등 여러 개를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건축학회에서도 설계 스튜디오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면으로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실제 도면으로 옮겨 모형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민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방식이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특히 재밌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건축가가 하는 일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것 외에도 공사 과정이 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주변 환경을 분석해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만드는 건물은 단순히 멋있거나 큰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 편의, 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의 필요성입니다. 건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건축 관련 산업이 국내 고용률 약 6%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축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건축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병원, 도서관, 공공시설처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을 모두 건축가가 설계하고 고민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진 설계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안전을 돕는 기능도 건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건축은 한 시대의 모습과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한국인의 미적 감각과 생활 형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라면 현대물에서는 기술과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건축은 시대에 따라 의미와 형태가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 건축들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시대의 가치와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경복궁은 왕실의 권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 건축 기술과 문화가 그대로 담긴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현대 건축으로 오면 훨씬 다양한 디자인과 곡선 형태가 독특해졌고 공공장소가 많아지면서 이를 활용한 건축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건물이 많아지면서 단순한 기능을 넘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친환경적인 재료,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 등 건축에 더 다양하고 많은 것이 반영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높은 건물,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는 건물 등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 건축도 정말 흥미롭고 빨리 배우고 싶습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축가 수는 약 4만 명이고 매년 2,000명 정도의 새로운 건축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건축학 전공에서 설계 스튜디오 수업 외에도 구조학, 재료학, 환경 설계, 도시 계획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분야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건축가가 되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건물은 단순히 기능을 넘어 사람들이 평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제 꿈 중 하나인 샘플 나라의 후대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적,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리티스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공간에서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가로 자리 잡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배우면서 노력하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윤주은 랩런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꿈인 수의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수의사를 꿈꾸게 된 지는 1년째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친 고양이를 보았지만 동물이 무서워 도와주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픈 동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꿈이 수의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동물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동물병원뿐 아니라 연구소, 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최근 수의 내과, 외과, 치과 등 세부 전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간 수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학과 과학 과목 중심으로 높은 학업 성취가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수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크게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로 나뉩니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을 직접 진료하고 비임상수의사는 연구행정 산업 분야에서 일합니다. 이처럼 수의사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 시작한 마음이었지만 조사하면 수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책임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의사가 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복음 전환한 수의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세미스쿨 중학교 1학년 이준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군 분야, 특히 해군 장교라는 진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군 장교라는 직업과 관련 전공을 조사한 내용과 이 직업이 저의 달란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준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장교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직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군 장교의 역할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군 장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군 장교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함정과 기지 해상 작전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로 해상 작전의 지휘와 계획 수립, 함정 운영과 승무원 관리, 도발 상황에서의 전략적 판단, 그리고 병력 교육과 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군 장교는 해양과 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높은 책임과 리더십에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다음으로 해군 장교의 종류입니다. 해군 장교는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해양과 작전을 담당하는 운영 장교, 엔진과 무기 체계를 관리하는 기술 장교, 물자와 보급을 책임지는 병참 장교, 군사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장교, 그리고 해군 항공 장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작정과 전공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점도 해군교의 특징입니다. 이제 해군 장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해군 사관학교 진학, 대학교 재학 중 지원하는 ROTC,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지원하는 학사 장교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체력, 인성,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군 장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첫째, 강한 체력입니다. 함정 생활은 세모 소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필수입니다. 둘째, 리더십과 책임감입니다. 부하를 이끌고 조직을 운영하며 잘못된 판단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 그리고 협동심과 팀워크입니다. 함정은 작은 공통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입니다. 해군 장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수학, 과학, 영어 등 기초 학업을 충실히 다지고 주 3, 4회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학교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계획입니다. 또한 해군 관련 캠프나 자료를 찾아보며 어떻게 탐색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진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해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서밋스쿨 중학교 2학년 손지원 랩런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꿈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발달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으며 영상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든 영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단순한 취미 활동보다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유튜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활동,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버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는 단순히 촬영만 하는 사람보다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시청자 피드백 분석까지 수행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 후원, 협찬, 상품 판매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는 단순한 영상 제작보다 브랜드를 만들고 구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유튜버는 단순한 오락 활동보다 자기 주도적 활동과 창의력, 분석력을 필요한 직업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한 재미를 주는 공간보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유튜버가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전략과 계획,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유튜버가 영상 기획, 편집, 촬영, 마케팅 관련 지식을 공부합니다.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콘텐츠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시청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기 영상 사례를 분석하고 조회수와 댓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실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촬영과 편집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영상 길이, 자막, 음악 배치 등은 단순한 장식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시청자와 소통하여 피드백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댓글 확인과 개선점 반영은 영상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구독자 수, 시청자 시간, 클릭률 등 데이터 분석은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넷째, 저작권과 플랫폼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음악, 사진, 영상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필수이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준수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꾸준한 학습과 트렌드 파악이 필요합니다. 최신 콘텐츠 트렌드를 확인하고 인기 크리에이터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한 크리에이터 대부분 꾸준한 학습을 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되기 위해 중학생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먼저 주제를 탐색해야 합니다. 주제 탐색은 학교 생활, 공부 방법, 실생활 경험, 리뷰 영상 등 일상에서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촬영하고 편집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든 영상을 업로드 주기, 영상 길이,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계획 세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후에 피드백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드백 분석은 댓글을 확인하고 영상을 개선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은 단순히 영상 제작 실습보다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는 단순한 영상을 올리는 직업보다 기획, 촬영, 편집, 분석, 소통까지 포함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영상 제작과 편집 기술을 배우며 저작권과 유튜브 규칙을 공부하는 등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하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유튜버는 단순한 취미보다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직업입니다. 나의 진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서밋스쿨 중등과정 임세은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저에겐 가장 큰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제 인생의 답임을 알게 하셨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발판 삼고 저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라는 비전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정신과 의사라는 전공 분야를 두고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란 마음과 뇌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일은 심리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대상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ADHD, 조현병, 중독 등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면 환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문제를 듣고 병력, 생활 패턴, 증상 발현 시기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진단 기준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 계획으로는 약물이나 입원 치료, 상담 치료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들이 단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SNS,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정신질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정신질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과에 들어가게 되면 의과대학을 6년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합격하면 인턴을 합니다. 인턴 후에 레지던트 4년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신과 의사라는 비전을 두고 저의 미래 계획과 사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수능을 준비하여 의과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 집중하며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배려, 이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도 제가 흔들리고 속지 않는 절대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00% 힘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받을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서밋타임과 삶 집중을 가지며 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최종 목표는 청소년 중심의 정신과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이 있는 병원에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년 환자들을 데리고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것입니다. 호흡과 기도를 통해 영과 뇌와 모든 것을 살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묵상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도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정말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져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천명과 이끄심의 소명, 영원한 작품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순간, 환자를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증인의 길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서밋스쿨 중등과정 임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과정 조빈나 랩런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와 친하지 않는 친구들도 고민이 있을 때는 저에게 와서 고민을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보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중독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청소년들의 뇌를 파괴시키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중독 치유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치료사들이나 학교나 센터, 병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중독에 관한 근원적인 치유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형식적이거나 일회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대학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심리학과 교육학과입니다. 경북대는 이론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와 전공 심화 과정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에 들어가려면 수시로 들어가는 것과 정시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정시로 들어가므로 국어와 영어, 사회탐구 과목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북대를 선택하는 것이 이 모든 진로 방향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세계보고 말하는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이 대학에서 진짜 나의 언약인 사도행전 60장 1절 말씀을 붙잡고 미디어 중독에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길을 돕도록 부르셨고 중독은 세상적인 지식과 교육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중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질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중독 치료사이지만 실제로는 24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절대 방대를 세우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복의 플랫폼을 응답을 누리는 중독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등과정 조빈나 랩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서밋스쿨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고3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달란트와 전공 방향에 대하여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꿈은 저만의 회사를 세워 저의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꿈은 정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이과 계열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문과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바뀌고 점점 AI로 발전하는 즉 이과가 성공하기 쉬워지는 흐름 속에서 제가 팔고자 하는 상품들이 흐름에 맞지 않은 것 같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전공을 고르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렇게 3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 경영학입니다. 선택한 이유, 경영학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자원 분배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경영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계획을 짜며 실행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배우는 전공을 택하는
배우는 전공으로 택하는 이유는 변화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처럼 단순한 경영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를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고, 더욱 전문적으로 재사회화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경영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사실 경제학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비슷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시장조사, 브랜드 관리 등등 앞으로 제가 팔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보고 변화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서 저의 꿈과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여 고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지금 긍정적인 고객 경험은 브랜드를 평판과 재구매율, 입소문 마케팅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마케팅을 다룬 기사 중에서 이와 같은 기사들을 보고 저는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학입니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기업과 국가 간의 경쟁이 점점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기업인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기업인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나 기업인에게 중요한지 조사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쟁, 혼돈, 마약 등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각 나라 간의 경제 흐름과 무역 정책을 알고 각 나라의 올바른 물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무역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을 제가 미래의 회사를 세우고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전부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직 이 세 가지 중 대학교에서 맡을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전공들을 저의 대학이라는 첫 목표에 고정해두고 대학을 가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전공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10대의 기본적인 학업, 국수 사과형과 같은 것을 제외한 나의 꿈을 위한 세 가지 실천과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계획 노트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디어와 10대부터 저의 꿈을 이루는 순간까지 할 계획들이 적힌 노트를 꿈을 향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저의 아이디어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저의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기본 학업과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계획 노트 작성하는 것을 습관과 그리고 그 작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실천 사항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전공 분야는 지금 당장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먼저 간 선배님들의 기초적인 글로 적어놓은 이제 책들을 독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공 관련 심화 독서 및 탐구, 그리고 경제 마케팅, 무역 관련한 활동 참여, 그리고 진로 방향 구체화 및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전공 학점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인턴십으로 경험을 축적하며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대학교까지의 10대부터 대학교까지의 로드맵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으며 정리하고 짧은 계획을 잡아 나아가는 것과 위에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저의 꿈을 다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초석을 쌓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초석인 공부 외에 저의 아이디어를 적을 노트를 구비하고 실천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 자기관리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체력을 잘 돌보지 않고 그저 공부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언젠가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육체적으로 지쳐 나아가야 하는 때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저의 체력을 준비하여 앞으로의 걸음걸음마다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의 꿈은 기업인입니다. 한 기업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일 때 더욱 저의 모습을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 차려입은 모습, 즉 겉모습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 실상은 모든 일의 첫 만남 속 마주 앉은 얼굴과 관리된 상태, 즉 겉모습에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불가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을 더욱 지금보다 정진하며 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서를 통한 지혜 축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읽은 책이 저의 지혜의 충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책은 선조들이 겪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온 지혜가 담겨 있고 역사에 남을 군주, 평생을 공부한 학자, 어려움 속에서 기실을 발현한
미인들 등등 여러 사람들의 평생의 삶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책을 저는 저의 지혜의 충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저의 전공과 제가 나아가야 했던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며 저의 꿈과 지혜의 충주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국가와 문화가 얽혀있는 세계 무대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올바른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다짐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결정과 선택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강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앞으로도 배움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고 이 넓은 세계 속에서 저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서미스쿨을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김민수 랩런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전공에 대해 레포트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빠르게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과학기술이나 경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략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기업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헬스 관련된 옷들을 새로 런칭하고 저희 이름으로 만든 헬스 기구들과 헬스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속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시대를 보고 경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이 전공을 고르게 되었고, 제가 가진 이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육신까지 살리는 그런 헬스장을 만들어 누구나 불편해하지 않고 편하게 헬스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세상 성공이 아닌 교역자, 목회자, 식주인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경영학이 무엇인가, 또한 경영학이 배우는 세부 전공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경영학의 개념. 경영학은 기업의 조직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기업의 형태, 구조를 알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세부 전공. 경영 전략. 경영 전략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제한적 경영 자원을 효율적이게 사용하여 어떤 목표를 가진 회사가 될 것인지 배우는 것이 경영 전략입니다. 이로써 전략을 짜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케팅. 마케팅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분야입니다. 광고, 가격 설정, 유통, 그리고 방식, 브랜드 이미지 관리 등의 모두 마케팅의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SNS와 마케팅이나 데이터 기반 마케팅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전공 중 하나입니다. 또 마케팅에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기업의 돈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등을 다룹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저 또한 지금 투자 종목을 보면서 조금씩 어디에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를 배우며 올바른 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회계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분야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날마다 재정 상태를 파악한 뒤 회사가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영학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세부 전공들을 배우면서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공들을 위해 제가 준비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을 마스터하기입니다. 사실은 경영학에선 수학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을 포기하기 직전인 상태였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다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의 다짐이 들어갔을 때 수학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수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경영 쪽에선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준비하기입니다.
저의 꿈은 사업가이자 헬스 브랜드를 창업하기 위해선 일단 신뢰를 얻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타이틀을 갖춰야 할지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필요한 실기시험과 보디빌딩을 준비하며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헬스장에서 PT 선생님으로 조금씩 방향을 갖추어 가면서 사람들과의 많은 소통과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헬스장을 다니며 헬스장의 사장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금의 힘듦과 고통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서 저희 달란트 속에 300%를 실천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패션과 관련된 여러 책들과 즉 유행하는 것들을 찾아보기입니다. 그 이유는 헬스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이 옷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러 SNS로 저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와 신뢰를 얻고 그 후에 여러 헬스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완벽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 브랜드 짐샤크의 옷 질감과 기장 그리고 광고 대상이 여러 헬스 인플루언서들에게 팁을 얻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브랜드가 만들어졌는가를 파악하며 헬스 브랜드의 역사를 보고 파악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헬스 옷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옷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유행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광고를 부탁해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저의 꿈에 대해 미리 실천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저에겐 사업이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 아닌 저의 꿈을 팔고 싶습니다. 흔히들 헬스장이라고 하면은 그저 자신의 체중 감량을 위해 또한 이성에게 잘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헬스장에 오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 모두들 성공을 목적으로 정하고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한계를 마주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육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고 이로써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곳이 헬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왜소함이라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도 헬스장에 오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이 모든 곳을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헬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에 관련된 경영과 또한 거기에 맞는 패션 등을 배우면서 저의 미래를 준비하여 헬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고 그 현장의 최고의 사업가로서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언약을 잡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한쪽만 최고의 분야의 사람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서밋스쿨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장민주입니다. 저의 미래 전공 분야는 심리학과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가 다가와 많은 직업들이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찾은 저의 꿈이 임상심리사였습니다. AI는 인간적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직업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신병의 급증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센터나 정신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약만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인 복음을 전해주며 그들을 살리는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선 심리학과를 전공해야 됩니다. 심리학과에선 일반 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리, 신경심리학을 배웁니다. 사람과의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는 것도 합니다. 심리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상담심리와 임상심리로 나뉩니다. 상담심리는 일상적 어려움과 적응 문제를 돕는 심리 전문가이고 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을 평가, 진단, 치료하는 의료중심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따라 따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상담심리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고 임상심리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과는 무조건 대학원까지 진학해 석사 취득을 해야 합니다. 석사까지 취득하고 2년 실습훈련 또는 4년 실무 경력 이후에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전공해서 무조건 상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연구직, 교육 등 매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저는 4월 검정고시와 수능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점점 대학교들은 검정고시생을 잘 받아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검정고시를 만점 받아야 목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검정고시를 만점 받고 끝내려 합니다. 4월 이후부터는 수능에 집중하며 목표 대학에 합을 맞출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선 수능 때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상관없지만 대학 진학 후에 공부하면 유리한 과목들은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과학 중에 생명과 수학 중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수능 때 사탐과 영어, 국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전에 생명과 확통, 영어를 따로 더 공부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전공 공부에 몰두하다가 졸업 때쯤 임상심리사 2급을 공부할 것입니다. 졸업 전 또는 후에 임상심리사 2급을 따고 대학원에 진학할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4년을 공부하며 수사까지 취득한 후 2년 실습 후에 임상심리사 자격증 1급을 딸 것입니다. 임상심리사로 병원이나 심리센터에서 일하다가 저만의 심리상담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상담가가 되기 위해선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과 영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실제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기 전에는 그저 그들의 행동을 공감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저는 그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공감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가가 되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특히 저는 세상 상담가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가가 되기 전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은 제가 더 확실하게 답을 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정신문제는 시작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길과 복음 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리학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배웁니다. 심리학과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됩니다. AI 시대와 정신병 시대가 닥쳐오고 있는 중에 복음 가진 임상심리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상담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와 인성, 특히 영성을 더욱더 준비하고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